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도 주민세도 한국 직장인들을 매달 괴롭히는 그 세금들이 이 나라에서는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옵니다. 전기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쌉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놔도 고지서를 받아보면 눈을 의심하게 되고, 수도세와 가스비도 마찬가지라 아파트 관리비 전체가 한국의 전기세 한 달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하면 정부가 집을 지원해주고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국가가 축하금을 줍니다. 대학은 사실상 무상이고 졸업하면 국영기업 취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거의 없고 은퇴 후 노후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국민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서 민주주의를 달라, 독재를 타도하라고 외치겠습니까? 복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정치체제를 바꾸고 싶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던 질문을 정면으로 던집니다. 중동 사람들은 정말로 민주주의를 원하는 걸까요? 혹시 그들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동 민주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비슷한 답을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율법이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부족 문화가 민주주의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이 자국 석유 이익을 위해 독재 정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설명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은 수십 년간 사우디 왕정을 지원해왔고 이슬람 율법이 여성의 참정권을 오랫동안 제한해온 것도 사실이죠. 부족연대가 정당 정치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설명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 자신의 선택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외세가 선물처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래에서 국민 스스로가 피를 흘리며 요구했을 때 비로소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의 국민들은 왜 그 요구를 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 이슬람 때문에, 부족 문화 때문에, 외세의 개입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구조적 이유를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불편한 곳에 있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세 개의 장면만 떠올려 보겠습니다. 1215년 영국입니다. 당시 국왕 존은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 했는데 귀족들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며 맞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올릴 수 없다. 결국 왕은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납세자의 동의를 의무화한 이 문서가 근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됩니다. 1760년대 영국은 북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에게 차를 살 때도 세금을 매기고 문서 한 장에도 인지세를 붙이는 등 일방적으로 세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의회에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것이 미국 독립혁명의 핵심 구호였고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 1777년 마침내 독립선언서가 탄생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혁명을 만들었고 혁명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입니다. 루이 16세가 전쟁으로 쌓인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리려 하자 이미 굶주림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폭발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고 이 혁명의 불꽃은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며 근대 민주주의 확산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세 장면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세계의 민주주의 혁명 모두 그 출발점에 세금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건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이 나라의 운영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지고 잘못 쓰이면 항의하고 싶어지고 대표를 뽑아서 감시하고 싶어집니다. 세금이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렌티어 국가에서는 그 엔진이 아예 없습니다. 엔진 없이 차가 달릴 수 없듯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동력 자체가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경제학에 렌티어 국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70년 이란 학자 호세인 마흐다비가 논문을 통해 처음 이론화한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대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천연자원을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이 구조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보통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나라에서는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부가 그 세금으로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고 복지를 제공합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정부에게 내 돈 어디 쓰냐고 따질 권리를 느끼고 잘못 쓰이면 항의하고 선거에서 심판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하지만 렌티어 국가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국민에게 복지와 보조금과 공무원 일자리를 줍니다. 이 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대신 우리가 먹여 살려주겠다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를 감시할 이유도 바꿀 이유도 혁명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를 바꿨다가 이 복지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요. 정치적 침묵을 복지로 사는 구조이고 그 복지의 재원은 석유입니다. 석유가 계속 나오는 한 이 암묵적 계약은 영원히 유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꿈같은 혜택들은 실제로 이렇게 제공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자국민의 약 70%가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 일하는데 민간기업에서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실제 경제를 누가 돌릴까요? 바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현재 사우디에는 약 9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건설 현장, 식당, 청소, 배달, 공장 이 모든 걸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들이 담당합니다. 사우디 자국민은 국영기업의 관리직이나 정부 행정직을 맡으면서 힘든 일은 외국인이, 편한 일은 자국민이 하는 구조가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UAE는 더 극단적입니다. 전체 인구의 88에서 90%가 외국인이고 자국민은 고작 10에서 12%뿐입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 세계 최고급 호텔들, 인공섬 팜 아일랜드, 세계 최대 쇼핑몰 이 모든 걸 짓고 청소하고 운영하는 건 이주 노동자들이고 UAE 자국민은 그 수익을 관리하고 분배받는 소수 특권층으로 살아갑니다. 세금 없이 복지 속에서 외국인이 대신 일해주는 나라. 이 구조 속에서 자국민이 정치혁명을 원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쿠웨이트 자국민은 전체 인구의 약 30%뿐이고 나머지 70%는 외국인인데 이 30%의 자국민은 쿠웨이트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석유 수익 배당을 받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매년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나라에서 혁명을 원한다는 건 사실상 자기 배당금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2010년 아랍의 봄이 터졌습니다. 튀니지의 26살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분신했는데 무허가 과일 행상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당하고 뺨까지 맞자 그는 관청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꽃이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중동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온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튀니지는 2021년에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했고 아랍의 봄의 발원지조차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는 민선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군부 쿠데타로 끌려 내려갔고 지금도 군사정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혁명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무장 세력이 나라를 나눠 지배하는 내전 상태이고 시리아는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역사상 최악의 내전을 겪었고 겨우 체제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혼돈입니다. 예멘은 사실상 국가가 붕괴됐습니다. 아랍의 봄이 지나간 자리에 민주주의 대신 내전과 혼돈이 남았습니다. 반면 아랍의 봄을 거의 비켜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대규모 시위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왕정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경제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아랍의 봄이 터진 나라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는 모두 석유 수익이 적거나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냈지만 복지는 받지 못했고 부패한 정권이 국민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반면 렌티어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받는 구조였기에 혁명의 에너지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렌티어 구조는 영원히 유지될까요? 2022년 이란에서 히잡 시위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도덕 경찰에게 연행됐고 구금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이란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여자, 생명, 자유를 외치며 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위는 히잡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잡은 핑계였을 뿐이고 진짜 폭발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물의 이름은 다름 아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시점에 이란의 경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이란의 석유 수출이 사실상 차단됐고 달러 수입이 막히자 이란 중앙은행은 리알화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리알화의 가치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고 물가는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서민들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졌고 한때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했죠. 청년 실업률은 치솟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배가 고팠고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는데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그 임계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히잡이 핑계거리였지만 총알은 이미 경제가 장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건 히잡 규정이 싫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밥상이 무너진 분노였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렌티어 구조가 강했던 나라로 석유 수익으로 국민에게 보조금을 주며 정치적 침묵을 유지해 왔는데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익이 막히자 정부와 국민 사이에 암묵적 계약이 깨졌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게 됐을 때 국민이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렌티어 국가의 근본적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석유가 흐르고 복지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안정이 유지되지만 그 수익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동의 렌티어 국가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스스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을 선언하며 석유 하나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 IT,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성 운전을 허용하고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를 허가했으며 수십 년간 금지됐던 영화관을 다시 열면서 사회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사우디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5%였고 2020년에 15%로 올랐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도 소득세가 없어서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지만 물건을 살 때마다 내는 부가가치세라는 형태로 사우디 국민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도 이 나라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세대를 거쳐 쌓이면 언젠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나는 이 나라 운영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거지? 역사는 반복됩니다. 1215년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나왔고 1776년 미국에서 독립선언서가 나왔고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금이 시작된 곳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중동의 민주주의를 막는 건 이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세도, 부족 문화도, 종교 지도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냥 아직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일 수 있고 국민이 국가에 기여한다는 감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중동의 역사도 다시 쓰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세 영원의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오고 전기세 걱정 없이 살고 집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나라에 산다면 그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중동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